안녕하세요. 동포온 주간 동포 리포트의 MBC 양효걸입니다. MBC 염규현입니다. 네, 지난 방송이 굉장히 뜨거웠죠? 네, 첫 순서라 저희가 좀 긴장도 많이 하고 앞으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고민들도 많이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래도 주변에서 또 반응이 있었다고요? 네, 기적처럼 이제 연락이 끊겼던 동창한테, 동포가 아닌 동창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네, 저희가 이렇게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또 재외동포 분들께서도 많이 보고 계시고요. 앞으로 더 많이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알찬 정보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재외동포 분들한테 유익한 정보 그리고 지구 각 지역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을 저희가 잘 취합해가지고 오늘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간 동포 리포트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오늘 첫 순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글로벌 헤드라인 5죠? 네, 글로벌의 가장 주요 뉴스 5개를 저희가 재외동포분께 뽑아드리는 순서입니다. 네,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좀 무거운 소식입니다. 네, 무거운 소식인데 동남아 국제 소식인데요. 네, 이 태국과 캄보디아가 또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국경에서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 충돌이 아니라 지금 사상자도 발생하고 이 때문에 60만 명 이상이 대피할 정도로 사실상 전시에 가까운 그런 극한 충돌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F-16 전투기까지 동원이 돼서 이제 국경 지역의 긴장이 계속해서 고조되고 있는데 사실 지난 12일에 휴전 합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네. 휴전 합의를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중재를 나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은 양국이 쉽게 잦아들지는 않는 모습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동남아 지역에 특히 이제 태국 캄보디아의 갈등은 굉장히 뿌리 깊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벌써 한 몇십 년을 거슬러 가야 됩니다. 제가 오늘 간단히 사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사진입니다. 바로 이 사진. 이 사진 어떤 사진입니까? 딱 보면 이 사진 어떤 사진처럼 보이세요? 고대 유적 앙코르와트? 크메르 왕국의 힌두교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무려 11세기 유적입니다. 11세기. 이 유적이 지금 분쟁하고 또 어떤 관련이 또 있습니까? 네, 이 유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거슬러 가면은 이 프랑스 식민 시절로 좀 거슬러 가야 됩니다. 이 사원은 태국에 있는 사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제 테이블로 설명을 해볼게요. 사원이 여기 있어요. 사원이 여기. 근데 여기는 태국 땅이고 이 밑이 절벽입니다. 이쪽이 캄보디아예요. 근데 사원이 딱 여기 있어요. 그럼 이 사원은 어느 땅으로 봐야 될까요? 태국 땅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태국 영토 아닙니까? 태국 땅과 이어져 있고 이 뒤는 절벽이고 이쪽이 캄보디아면. 그래서 프랑스랑 태국이 국경선을 가를 때 이렇게 절벽을 따라 갈랐어요. 여기는 이상이 없죠. 근데 선을 그으면서 이 사원만 이렇게 캄보디아 쪽으로 잘못 그어진 겁니다. 선이. 그래서 그때부터 좀 갈등이 지속이 됐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재판까지 갈 정도로 굉장히 분쟁이 격화됐던 사안이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떤 이제 국경 분쟁이 역사적인 배경도 좀 있었던 거고 맞습니다. 그동안 갈등이 계속 되었다는 건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건 일단 교민 피해나 아니면은 이제 우리 재외동포 분들의 안전에 또 영향이 있을까봐 걱정이고요. 특히 이제 태국 캄보디아가 어떻게 보면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교류를 또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제 캄보디아에서 있었던 각종 범죄 사건 때문에 우리 교민들, 특히 이제 현지에 계신 뭐 여러 서비스업이나 관광업 하시는 우리 교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어떡하나 좀 잦아드나 이랬는데 다시 이제는 또 전쟁 관련 분쟁 소식으로 인해서 또 다시 사업이나 교류에 좀 악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소식들 보면은 이제 태국과 캄보디아의 진출을 앞두고 있던 국내 기업들도 일단은 올스톱된 상황이라는 얘기를 이제 계속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빨리 좀 이런 사태가 좀 잦아들기를 이제 바라봅니다. 네, 다음 소식 가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 뭡니까? 네, 미국 관련 소식인데요. 비자 이어 에스타 심사까지. 우리가 또 미국에 또 뭐 관광을 가거나 뭐 출장을 가거나 할 때 이제 에스타 심사를 받지 않습니까? 네, 에스타라는 게 이제 전자 여행 허가입니다. 그래서 저도 받아봤는데 뭐 어렵진 않아요. 여행 갈 때 간단히 이제 인적사항 적어내면 소정의 비용을 내고 이제 비자 대신에 이제 임시로 여행 허가를 받는 건데 그래서 비자는 좀 까다로워도 이거는 좀 그래도
쉽다 이런 인식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의무적으로 첨부하는 약간 뭐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통과 의뢰처럼 느껴지던 이제 전자 여행 허가를 꼼꼼히 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꼼꼼히 보는 게 어느 정도냐? 뭐 꼼꼼히 볼 수는 있죠. 당연히 네. 국가 뭐 주권일 수 있는데 문제는 5년치의 SNS 계정까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파문이 좀 일고 있습니다. SNS 계정은 이제 개인의 생각도 좀 들여다 보겠다 이런 얘기로 읽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단순 여행객이나 출장자조차도 이제 과거에 SNS에 어떤 글을 올렸는지, 혹시 미국에 뭐 좀 반하는 글을 올린 적은 없는지, 정치적 견해는 어떤지, 뭐 이런 거를 일종의 검열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표현의 자유 어디 갔나 이런 기사들까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국가에 입국하는 어떤 관광객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맨들 뭐 까다롭게 볼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SNS까지 본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표현의 자유도 위축이 되고 네. 또 쓸데없는 오해를 또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제 걱정들도 나오고요. 사실 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이 이제 체결이 돼 있단 맞습니다. 말이죠. 그래서 42개국 정도가 이렇게 비자가 면제돼서 왕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지금 걱정하는 거는 이것 때문에 혹시나 임의로 이렇게 입국이 거절되는 사례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이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 뭐 본인 SNS는 떳떳하십니까? 다 지웠습니다. 네, 다 지웠어요. 네, 다 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골드카드라고 해서 네, 또 거액을 또 내는 또 이주자에게 또 비자를 주는, 네, 이러면서 비자도 이제 돈이 있어야지 얻는 뭐 이런 흐름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우려 섞인 언론의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보도가 나왔었죠. 그래서 약 뭐 하나로 한 15억 원 정도를 맞습니다. 이제 내면 뭐 영주권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좀 많이 이제 입국이 축소되고 무역도 관세 등으로 인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는 어떤 세계와의 좀 반대편 흐름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아시아 쪽 소식인데요. 바로 네. 사라진 홋카이도 거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거는 사실 중일 갈등 최근에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중일 갈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좀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저장성에 닝보시라는 곳에 이 관광지가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 왼쪽이에요. 네. 저기 보면 이제 북해도라는 한자, 도자가 살짝 가려져 있긴 한데 홋카이도죠, 홋카이도. 그래서 일본을 이렇게 옮겨놓은, 그래서 여기 주의 표지판에 곰 주의 표지판도 있을 정도예요. 네. 근데 이게 갑자기 뭘로 바뀌었습니까, 지금? 서울로 바뀌었습니다. 예, 서울로 바꿔진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최근에 이제 지난주에도 이제 소식을 전해드렸지만 어떤 일본 관광을 좀 자제해달라는 명령 아닌 명령도 있었고요. 그래서 사회 분위기가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양국 간의 어떤 교류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야, 여기 이제 똑같은 장소인데 사진을 두 번 찍을 수 있네, 뭐 이런 우스개 섞인 네. 농담도 나오곤 있지만 제가 보니까 이제 미처 곰 표지판은 미처 못 바꿨어요. 근데 한국에 이제, 곰이 네. 있진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까 미국도 지금 교류가 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아시아권 내에서도 네. 이렇게 좀 교류가 줄어드는 좀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건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북해도 간판을 그냥 서울로 바꿨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최근에 이제 반일 감정이 중국 내에서 굉장히 좀 격화되면서 급기야 이런 사례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일본 소식 바로 이어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네. 다음 소식은 홋카이도 지진 소식입니다. 이게 뭐 일본이 지진이 많다는 건 뭐 익히 알고 있지만 맞습니다. 최근 들어 좀 강진이 계속되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일단은 지진이 한번 일어났는데 문제는 이제 그 지진 때문도 문제지만은 지금 가장 큰 걱정은 후발 지진이 훨씬 더 큰 지진이 오는 게 아니냐, 네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진이 어떻게 보면 여진이라고 하는데 그 여진이 더 크게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역사적인 어떤 학습 효과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그때도 초반에 규모 7대의 지진이 한번 있었어요. 네네네. 그때 이제 많은 언론이나 학자들이 여진을 우려했습니다. 여진. 근데 문제는 그 뒤에 왔던 게 여진이 아니라
실제로 본진이었다. 그래서 규모 9의 굉장히 강력한 지진이 왔었거든요. 네, 실제로 첫 지진 이후에 지난 12일 오전 11시 44분쯤에 규모 6.7의 또 강진이 또 다시 발생을 바로 했습니다. 이쪽 해역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가 토카이 해역, 이쪽이 이제 난카이 해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일본 쪽에 이쪽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제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판의 경계선에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의 응력이라고 합니다. 응력. 힘이 이렇게 압축된 응력이 지금 거의 200년 이상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다라는 게 지금 학계의 중론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압력이 사실은 어떻게든 해소는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떤 형태로 언제 표출될지가 지금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이제 MBC 도쿄 특파원하고 전화를 했었는데 굉장히 긴장 상태 속에 조금이라도 이제 흔들림이 있으면은 긴장감이 확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현지의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현지에 계신 우리 재외동포 분들께서도 지진 당분간은 굉장히 위험 확률이 올라간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 올 수 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이제 특히 아오모리, 또 홋카이도 등 또 해당 위험 지역에 계신 동포분들께서는 대피태세, 그리고 항상 주의. 일단은 지진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가장 책상 밑에 들어가라고 하죠. 네. 머리를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아마 일본에 계신 재외동포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본 지진에 대한 대비는 아마 굉장히 잘 되어 저희보다 있을 잘 아실 겁니다.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긴장하셔야 된다. 네, 한 번 더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한번 가볼까요? 마지막 소식은 베트남 소식입니다. 네, 베트남의 다시 부는 산업 한류가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제가 이제 보도국에서 경제부 취재를 나갈 때도 이 베트남은 기회의 땅이고 베트남에 어떻게 보면 협력을 높이는 것이 근데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돌파구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또 산업 한류가 불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일단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사도 나왔지만은 이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자금이나 인력을 직접 지원한다 이러면서 이제 베트남에 본격 진출하고 있는데, 그래서 젊은 이제 노동 인력이 많다,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던 이제 공장들이 베트남에 많이 옮겨가고 이런 형태였는데, 요즘은 또 좀 다른 이제 추세라고 하죠. 네, 특히 이제 스마트폰 보급률도 굉장히 높고요. 베트남에서 이제 앱 개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창업을 하고, 또 그 창업이 또 베트남 인구도 우리보다 많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 또 크기 때문에 굉장히 또 빠르게 퍼져나가는 좀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고. 과거에는 공장이라고 하면 이제 뭐 봉제 공장이라든지 뭐 의류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 요즘은 스타트업 진출이 굉장히 활발하다고 맞습니다. 합니다. 별 처음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코트라 같은 데서는 또 지사화 사업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현지에 지사를 두기 어려운 우리 기업들이 이렇게 대신에 코트라가 지사 역할을 해주면서 해외 진출을 돕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을 잘 챙기셔서 현지에서 사업하시는 우리 동포 원래 또 기업인들에게 이게 모르는 나라 가면 또 막막하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럴 땐 또 K자 붙은 건물에 또 찾아가면 또 안내를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베트남을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느낀 점은 제가 한국어만 써도 되는 경험을 꽤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기업인들과의 협업이 그만큼 많다, 전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내년도에도 좋은 또 사업적인 성과를 좀 거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베트남 현지 연결 준비했습니다. 지구 반대편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베트남 현지 분위기 좀 알아보기 위해서 지금 연결이 되죠? 베트남 빈증의 상공회의소 김진우 회장님 연결돼 있는데요. 네. 나와 계시나요? 네, 김진 회장님. 예, 안녕하세요. 김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뉴스를 통해서 현재 베트남의 우리 기업들의 현황 이런 것들을 좀 다뤘는데요. 직접 좀 구체적으로 현지 상황 좀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주로 제조업 공장 이런 쪽으로 많이 좀 관심이 갔던 것 같은데 요즘은 현지 좀 우리 기업인들 진출 상황 좀 어떻습니까? 코로나 때 한국 기업들이 많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이후에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이제 그 베트남에 진출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제조업보다는 뷰티라든지 학원이라든지 IT라든지 이런
소프트웨어 쪽하고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업종, 화장품 이런 유통업 쪽으로 많이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전하고 좀 다르게 좀 젊은 기업인들 비중도 좀 늘었습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제조업 공장 하면은 이렇게 막 젊은 사업가라기보다는 좀 중견 사업가 분들이 좀 많다는 인식도 있었거든요. 좀 어떻습니까? 호치민에 탄손약 공항이 있습니다. 탄손약 공항을 가보시면은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이제 저희 그 한국 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젊어졌습니다. 이제 비즈니스 하러 오기도 하고요. 유학을 하러 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친구들하고 친목 삼아서 오기도 하는데요. 그 굉장히 나이가 젊어진 거를 이제 피부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창업자들, 벤처기업들, 이제 스타트업 창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지만 이제 그 제조업 하시는 분들의 2세 분들이 많이 경영에 참여하고 있어서 그분들의 활약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일단 스타트업들도 많이 진출을 한다고 하고 젊은 기업가들도 많이 이제 베트남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뉴스들을 저희가 접하고 있는데요. 회장님이 보시기에 지금 이제 베트남 시장의 가장 어떤 매력이랄까요? 장점은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베트남 국민성이나 베트남 문화가 저희 나라랑 아주 흡사합니다.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를 갖고 있고요. 저희 나라처럼 윗사람들을 공경한다든지 친구들 간의 의리를 지킨다든지 이런 문화가 아주 그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음식도 마늘이라든지 고추라든지 이런 양념을 쓰는 음식이기 때문에 한국 입맛에도 맞고요. 무엇보다도 굉장히 근면합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근면하지는 않지만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는 가장 근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1억 명의 그 내수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베트남 내수 시장을 진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한국 음식점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빵집들도 많이 들어왔고요. 우리나라 K-뷰티라든지 K-팝, K-드라마들이 베트남 국민들한테 인기가 높아지면서 그 영향을 이제 등에 업고 그런 이제 그 서비스 업종으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아주 적절한 기회인 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긍정적인 여건들 속에서도 타국에 가서 사업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같은 곳에서 최근에 어떤 행사도 하고 또 어떤 지원 제도 같은 것들도 마련돼 있다고 들었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 기업인들이 좀 받을 수 있는 조력이나 행정적인 어떤 지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그 중진공 그 이사장님하고 이제 실무자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단하게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제 특이할 점은 중진공이 그동안 한국 내수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해외에서 비즈니스 하는 것도 지원을 하게 됐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 400억 원을 예산을 책정받아서 그걸로 많은 기업들을 도와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진공뿐만이 아니고 산업자원부 산하에 코트라가 있지 않습니까? 코트라도 오래전부터 호치민에 사무소를 내가지고 거기서 많은 그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영사관에서도 지원하는 건 당연한 일이고요. 이게 행정적으로 막 그 또 낯선 나라에 가면은 뭐 이렇게 서류도 떼기도 굉장히 어렵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 문제도 상당히 좀 까다롭고 이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좀 도와주나요? 저 같은 경우 이제 빈증코참 회장직을 맡고 있는데요.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베트남에 와서 일을 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워킹 퍼밋하고 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베트남이 올 7월 달에 행정구역을 통폐합을 하면서 그 각 지방성에서 그런 업무들을 비자 업무라든지 워킹 퍼밋 업무들을 하던 것들이 잠시 혼란을 지금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시기가 지나가면은 괜찮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어려운 것들은 이제 저희 코참 조직을 통해서 코참이 애로사항들을 모아가지고 베트남 성 정부에 건의도 하고 그 민원도 제기해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회장님 말씀 듣고 야 나도 한번 저기 가서 사업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 가지실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베트남 현지에 먼저 나가 계신 어떻게 보면 현지의 선배님으로서 자, 베트남 올 때 이런 것만은 좀 주의해라. 이런 거는 좀 염두에 두고 이런 업종이 오면 좋겠다. 좀 조언해 주신다면 어떤 조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요. 이제 제가 1963년생입니다. 이제 제 친구들이나 가까운 후배들이 은퇴를 할 나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저한테 항상 물어봅니다. 베트남에서 뭐 할 거 없냐? 그러면 제가 아주 일관된 대답을 해줍니다. 일단 베트남에 와서 한 6개월만 살아봐라. 그러면은 네 눈에 띌 거다. 뭘 해야 되는지 이제 그렇게 답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기업의 피보팅 개념으로 생각해서 이 베트남에 진출을 하면 좋습니다. 뭐 이제 한국의 기업이 없이 나는 완전히 베트남에서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되는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중진공이나 코트라 또는 영사관 또는 저희 코참 조직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지간한 법무법인들은 호치민에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비용이 높더라도 그런 법무법인들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 법무법인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저희 그 나라에 있는 회계법인들이 또 호치민에 많이 진출을 해 있습니다. 그런 회계법인을 통해서 자문을 받으시면서 하나씩 본인이 스스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하다 보니까 내가 뭐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지? 근데 그런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베트남에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은 영어도 다 잘하고요. 그다음에 베트남에 있는 사무직 직원들, 은행 직원들 다 영어 잘합니다. 심지어는 한국말 잘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한국 식당 가시면은 모든 종업원들이 다 한국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여튼 오늘 느낀 점은 확실히 뭔가 역동성이 있고 희망이 있는 곳에서 또 희망을 돕기 위한 또 좋은 일을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 제외동포 분들도 새로운 이제 비즈니스 기회를 찾기 위해서 베트남도 고려 안 할 수가 없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많이 이제 진출을 하거나 할 때 또 걱정도 많을 텐데 사실 이렇게 든든한 또 한인회도 있고 지원 조직도 있고 코참도 있고 그리고 또 국내에서도 해외 진출을 돕는다고 하니까 그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회장님 오늘 생생한 현지 소식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한번 가면은 연락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오십시오. 쌀국수 사주실 거죠? 이 쌀국수 말고 정말 베트남 음식 맛있는 거 많습니다. 그거 드시면은 쌀국수 못 먹습니다. 쌀국수는 안 사주신다는 걸로 제가 농담이고요.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재외동포님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재외동포청 브리핑 시간입니다. 네, 재외동포청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바로 외교부 재외국민보호 전담부서 신설입니다. 네, 해외 안전 기획관을 신설을 했는데요. 네. 국장급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교부 특히 이제 나라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게 이제 국가의 첫 번째
의무인데 특히 이제 재외국민 보호 전담 부서가 생기면서 좀 각별히 또 신경을 쓰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재외국민 보호를 그럼 그동안 안 했다가 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기존에 네. 있었고 또 영사 조직이 다 있어요. 근데 네. 아시다시피 이번에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나 또 범죄 위협 같은 것들이 많이 불거지면서 불안감도 같이 커졌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국장급 조직을 신설하고 특히 이제 동남아 지역이나 취약 지역에 영사 보호 관련 인력들도 확충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사건 사고 이제 소식 들으시면은 이제 국내에 계신 분들도 이 온라인 스캠이라든지 이런 해외 취업 사기나 이런 것들에 굉장히 좀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사실은 외교부 영사 안전국에서 계속 하고 있는 활동입니다. 맞습니다. 예방 활동을 하고 있는데 다만 이제 인력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네트워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이번에 대폭 보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법무부 소식이네요. 네. 전쟁으로 귀국이 어려운 동포, 법무부가 특별 체류 허가를 조치한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아까 글로벌 헤드라인에 태국과 캄보디아 소식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이제 국내 정세와는 무관하게 해외에서 이런 불안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뭐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외교 이제 관계가 악화되거나 그래서 국경을 넘기 어렵거나 이런 상황들이 이제 생기고 국내에 들어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그러니까 재외동포분이 이제 터전을 잡은 그 나라로 돌아갈 때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를 통해서 좀 체류를 할 수 있도록 돕는 거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우리가 이제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사람을 받아주는 게 이제 난민 정책이 되겠는데 네네네. 이 경우는 이제 난민 정책과는 조금 방향은 반대지만은 어떤 취지나 배경은 좀 유사한 형태의 어떤 배려가 될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동포들에 대한 어떤 배려나 포용을 좀 넓히는 형태의 정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네트워크 KGN 관련 소식입니다. 네, KGN이라고 하면 약간 또 생소한 분들이 또 계실 텐데 네. 고려인 글로벌 네트워크의 약자입니다. 요거 그렇죠? 제가 로고를 좀 가지고 왔어요. 고려인의 인자만 한국어예요. 네, 아주 직관적으로 네. 돼 있네요. 네. 그래서 말 그대로죠. 이제 우리 전 세계에 있는 이제 고려인들을 하나로 모아서 그래서 슬로건도 이제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려 글로벌 네트워크 정기총회가 있는데 이때 또 재외동포청에서 참석을 해서 행사가 성료했다라는 이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네. 지난 6일에 있었던 행사인데요. 네. 또 이 자리에서 또 뜻깊은 소식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이 바로 있었나요? 네. 동포원 채널 개통 소식을 전달드렸다고 해요. 예, 저희가 바로 하고 이 있는 채널. 거죠. 네, 바로 이 채널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홍보를 하고 그리고 뭐 우수 활동하시는 분들, 네. 활동을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는 분들 또 감사패도 전달하고 네. 여러 가지 활동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활성화되기를 바라보면서 그 활성화되는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동포원이 있죠. 동포원 채널이 있습니다. 동포원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동포원 채널에 또 주간 동포 뉴스가 있죠. 주간 동포 리포트. 요거는 네, 또 저희가 조율 안 된 내용인데 또 이 홍보 욕심에 네. 조금 열심히 해봤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요거는 좀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재외동포청 만족도 조사 실시. 네. 12월 말까지 이제 수렴을 하는데 재외동포청 만족도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 상당히 만족도 높을 거로 봐요. 네.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쭉 뉴스를 만들면서 쭉 소식을 관찰하잖아요. 사실은 재외동포청의 정책들이 티가 별로 나지 않아요. 왜? 국외에서 주로 벌어지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 국내에서는 알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그런 걸 또 알리기 위해서 이런 소식들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일단 결과는 또 나와봐야지 한다. 네네. 그래서 바로 이 사이트 통해서 네. 여기 보시면 이 QR코드를 통해서 들어가시면 되는데 화면에서 잡힐지 모르겠는데 이 QR코드 통해서 만족도 조사해 주시면 되고요. 주의사항 있습니다. 1인당 한 번만 응답을 해주시면 근데 좋을 이제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왜? 재외동포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과거에 재외 국민이었던 적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행정 서류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런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특히 외교부 서비스도 잘 돼 있고요. 아니, 저도 20대 때 네. 덴마크에서 한 달 반 정도 재외국민이라고 하긴 좀 부끄럽지만 네. 체류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 짧은 한 달 속에서도
저를 한인 또 네트워크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김장을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뭐 요주의 인물이라든지 그건 아니고 이제 네. 배추 날르라고 불렀던 것 같긴 한데 그래. 근데 김장하면서 보니까 그때 정보들이 딱 모이더라고요. 야, 요새 뭐 누구는 어떻다며 코트란 어때요? 뭐 이러면서 쫙 모였는데 쫙 모일 때 뭐 하면 됩니까 이제? 모일 때 QR코드 딱 찍으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겨울에 아마 송년 모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재외국민분들. 꼭 만족도 조사에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재외동포 정책 만족도 조사까지 저희가 알아봤고요. 다음 소식 뭡니까? 네, 저희가 사실은 지난주 첫 방송 이후에 이제 앞으로 또 우리 주간 동포 리포트가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실제 재외동포분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바로 준비한 순서입니다. 바로 Q&A 코너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재외동포 생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재외동포 정책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어떤 것이든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잘 찾아서 잘 취재를 해서 답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재외동포에 의한, 재외동포를 위한 재외동포의 정책 저희가 네. 궁금한 것들. 네. For the 재외동포, by the 재외동포, 그만하시면 오브 더 좋을 것 재외동포, 같습니다. 네. 제 오로지 재외동포, 네. 네. 이런 Q&A 시간인데요. 사실 이번에는 동포 온을 통해서 청취자분 사연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사실은 국내에 일단 거주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네. 어떤 질문 들어왔습니까? 네, 최근 이제 고려인 동포들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됐는데, 솔직히 이제 고려인이 어떤 분들인지를 정확하게 잘 이제 모르겠어서 사연을 보냈다. 그리고 같은 동포인데 제대로 좀 알지 못해서 좀 부끄러운데, 요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냐? 네. 라는 이제 질문이죠. 네,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고려인 네트워크들 이제 글로벌 네트워크 행사 같은 것도 보내드렸는데 사실 이제 고려인의 역사 하면은 또 많은 또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픔의 역사가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굉장히 이제 확대가 됐지만 어떤 구소련 붕괴 이후에 이제 그 러시아죠. 독립국가 연합 쪽에 살고 계시던 이제 우리 한민족을 이루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제 이주의 좀 아픔도 겪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아시아 그 지역 일대에서 또 삶을 일궈오신 분들, 그리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또 계속 이어나가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통칭해서 고려인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에 냉전 시기에는 교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네,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또 동포에 대한 인식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련에서 이제 강제 이주 정책을 하게 되면서 사실은 많은 고려인 분들이 굉장히 척박한 땅으로 좀 밀려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도 억척스럽게 밭을 일구고 거기서 삶의 터전을 일궈 나갔고요. 그래서 또 지금까지 또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그 고려인 분들이 쓰시는 말을 아예 고유명사로 그냥 고려말 뭐 이렇게도 부르고 있을 정도로 새로운 언어로도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제 이주의 좀 아픈 역사긴 하지만 이제 1937년에서 39년 사이에 거의 17만 명 가량의 이제 한민족이 중앙아시아 척박한 지역으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한민족의 어떤 좀 특성이겠죠. 3년 만에 자신들의 생활 모습을 복원해냅니다. 그 척박한 땅에서 이제 벼농사를 시작을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고려인 분들이 이주를 한 이주민들끼리 똘똘 뭉쳐서 협력을 해서 어려운 상황을 이제 극복했는데, 이런 것들이 또 한민족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어떻게 좀 궁금증에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가 너무 옛날 얘기만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제 고려인 3세, 4세 분들이 또 한국에 또 와서 왕성한 또 활동을 하시기도 하고요. 또 모국 방문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시면 또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학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국외에 있는 우리 고려인 동포분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공부도 하시고 또 문화적인 경험도 쌓을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좀 그런 시간이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돼 있으니까 그런 계기를 통해서 상호 또 교류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Q&A 시간 요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또 오늘 저희가 소식 좀 훑어봤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6글자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또 이렇게 6글자가 뭔지 궁금하면서도 또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다. 네. 재해동포가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네. 그런 구심점이 되는 소식들 저희가 계속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좀 아포스티유에 비해서는 약간 좀 무난하게 네. 넘어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동포원 채널 지금 밑에 자막 나가고 있죠.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 받고 있으니까요. 네. 궁금하신 분들 질문 남겨주시면 그런 적 있잖아요. 이거 외교부에 물어보고 싶은데 전화번호도 모르겠고 네. 또 답을 할지도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는 거죠. 네. 어떻게 물어볼 겁니까? 만약에 질문 왔다. 네. 외교부에 어떻게 할 거예요? 외교부에 바로 전화해야죠. 어떻게 전화할 거예요? 저는 누군데? 동포원의 누군데? 어. 이렇게 재해동포들이 어. 궁금해한다. 그렇죠. 빨리 가르쳐달라. 동포분들을 대표해서 내가 물어본다. 네네. 저희가 궁금증을 싹싹 해소해 드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로 궁금증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또 알찬 소식으로 다음 주에 주간 동포 뉴스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동포 리포트의 염규현 양효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